시간입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3월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좋은나무 성품학교 관계자분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제 옆에는 이영숙 박사님 나와 계신데요. 이번에 좋은나무 성품학교가 미주 지역에 첫 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네, 창립 배경이 어떻게 될까요? 저희 좋은나무 성품학교는 좋은 성품으로 행복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으로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2005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 유치원 아이들서부터 시니어 노인에 이르기까지 연령별 그리고 정신적 그런 그 단계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들 그리고 또 본인들이 부모면 부모 교육, 직장인 교육 이런 다양한 체험할 수 있는 영역에서 성품 교육을 개발해서 각각 연령에 맞는 교육들을 해왔고 많은 특허와 저작권들을 갖고 있으면서 국가와 함께 이 좋은 성품의 문화를 확산하는데 최선을 다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네, 이영숙 박사님께서 2005년도부터 교육의 화두로 삼아오신 12성품 교육에 있다고 들었는데요. 12성품 교육이 어떤 것인지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12성품 교육은요, 두 가지의 중요한 기둥이 있는데요. 하나는 공감인지 능력이라고 하는 기둥, 하나는 분별력이라고 하는 기둥입니다. 공감인지 능력이란 다른 사람의 그 고통과 기쁨 그리고 아픔 속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이 다른 사람의 정서에 공감하는 능력도 일찍부터 가르치고 훈련해야 하지만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정서적 기능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그런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느끼는지를 우리는 너무 잊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온다든지 아니면 그런 중요한 것들을 다 빼버리고 공부만 열심히 하는 성취 위주의 어떤 교육 그런 훈련들을 해왔다면 사실 우리는 아주 중요한 인간다움을 빼먹은 교육을 한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관계에서의 아픔과 이런 소통에서의 문제들을 가져오는데요. 이 공감인지 능력을 발휘하고 키울 수 있는 성품은 구체적으로 경청, 긍정적 태도, 감사, 기쁨, 배려, 순종 6가지 성품인 거죠. 그래서 각 성품마다 주제의 정의가 있어서 저는 이 핵심 정의가 아주 사람을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코어워드가 되겠는데요. 예를 들면 경청이란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잘 집중하여 들어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해 주는 것.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이 그 정의를 외우면 그 정의에 의해서 많은 스토리와 음악과 활동과 그리고 많은 체험 활동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2달 동안 이 한 성품을 연습하면서 아이들이 이 생활 습관들이 바뀌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ADHD라든지 ODD라고 하다든지 이런 그 주의 산만함 그리고 반항 장애 등 이 경청하지 못해서 오는 여러 가지 이 성품의 장애들이 참 이 사회적으로 많이 있는 시대인데요. 이것을 일찍부터 아이들에게 경청하는 연습을 시켜주면 이런 소통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그리고 내가 경청해 줄 때 상대방을 존중해 주면서 나도 존중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그 인간관계의 원리들을 터득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이 사회성이 발달하면서 더 훌륭한 지도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둥은 이제 분별력이라고 하는 기둥인데요. 이 분별력은 인간다움, 그러니까 인간의 양심을 기초로 해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요즘 이 시대의 아픔은 이런 어떤 경계선이 없다는 게 아주 이 사회와 이 학교와 교육의 문제점인 거죠. 마땅히 해야 할 길과 하지 말아야 할 길들이 있는데 요즘의 그 사회적 철학은 너만 좋으면 돼, 네 욕구에 따라, 네가 생각하는 대로 네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런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철학들이 계속 우리 자녀들의 사고방식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관계가 깨지고 나의 행동이 상대방의 아픔을 주고 그리고 더 큰 일을 행하지 못하는 아주 그 훌륭한 지도자적 자질들을 연마하지 못합니다. 이 분별력을 잘 키워서 인내, 정직, 책임감, 절제, 창의성, 지혜라고 하는 이 6가지의 분별력에 들어가 있는 이 성품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내가 해야 할 영역이 무엇인지 내가 해야 할 책임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선택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책임감 있게 스스로를 누가 뭐라 그래서가 아니라 내면의 소리를 들으면서 더 훌륭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주는 교육입니다. 이런 12가지 성품이 가정, 교회, 학교 이런 모든 사회 속에 이루어질 때 우리가 이 시대가 고민하는 많은 사회적 문제들 그리고 인간관계의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관계 속에서 서로 그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그 아픔들이 서로 치유가 되고 해소되고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저는 그런 공감 인지 능력이 이렇게 네. 또 훈련으로 이렇게 키워지는 부분인지는 지금 말씀하셔서 알게 됐는데요. 네. 제가 그러면 김희종 이사님께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네,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성품 교육이 왜 필요한지, 또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성품 교육을 받았을 때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나타났는지 이렇게 좀 알려주신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성품이라는 교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모든 것이 기계화되기 때문에 또한 이러한 사람과 사람에 대한 대면들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제 성품 교육이라는 것을 이제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성품 교육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장 사람 될 수 있는 것, 가장 기본적인 사람의 됨됨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아마 평생교육 관점에서도 성품교육이 아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연령대에서 성품교육이 진행돼야지만 또한 그 성품에 대한 문화가 발달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좋은 성품, 또한 행복한 성품을 영유아부터 시니어까지 어떻게 성품 문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근데 그 문화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 중에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을 제도화하든지, 두 번째는 교육을 통해서 이제 학습자가 실질적으로 행동과 생각 그리고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만큼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품 교육을 통해 모든 연령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겠죠. 네, 이렇게 이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성품 교육이 한국에서도 다양한 부분에서 특허를 받았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특허를 획득하시게 된 것이고 또 이 부분들이 미준의 한인 사회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도 보통 이제 특허라고 하면 이제 교육의 효과나 이제 그런 그 증명이 되는 결과들이 있을 때, 확실한 결과들이 있을 때 특허가 되는데요. 교육 부분에 있어서의 특허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데, 참 놀랍게도 저희 교육은 2005년 시작할 때 2개의 특허를 받았거든요. 성품교육 방법론에 대한 특허를 받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몇 년 전에 받은 것은 르아우 성품 독서 논술에 관한 특허를 7단계 교수법으로 비트를 사용한 그런 독서 토론 그 교육을 하는 그런 르아우 교육법이 한국과 미국 그리고 해외 특허까지, 그래서 저희가 모두 7개의 특허를 받게 됐고 1000가지 이상의 이런 저작권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은 그만큼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역으로 강조할 수 있고요. 이게 그냥 추상적인 성품 교육하니까 추상적으로 배우고 착한 아이 되고 뭐 됨됨이 교육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단계를 뛰어넘어서 그동안 15년 동안 이 교육이 각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부모가 변하고 교사가 바뀌고 그리고 이 교육을 받는 아이들의 사고와 감정과 행동들이 바뀌었거든요, 구체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놀라운 사례들이 돼서 많은 논문들이 나왔고, 그리고 이것들을 저희는 연구해서 아이들의 그런 성격 유형, 성품의 그런 변화하는 방법들, 그리고 학습, 성품과 학습은 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그런 그 학습 유형, 이런 또 성품 양육별 그 부모의 유형, 막 이런 또 기질, 이런 많은 진단들을 할 수 있는 진단 서들을 만들게 됐고, 이 진단지들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가정과 학교들을 도울 수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의 변화가 이렇게 눈에 띄게 달라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난 15년 동안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성품 교육이 관계와 또 학습 능력 다양한 부분에서 이렇게 도움이 되었다는 증명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 부분들이 저희 미주 한인 사회에는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이사님 말씀해 주실까요? 네. 아마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관계가 깨졌을 때 가장 힘듭니다. 그리고
저 또한 1.5세로 미국에서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공부를 했었고요. 그 전에 유학도 했죠. 예, 초등학교 때 유학도 초등학교 때까지 또 부모님이 이제 미국에 계셔서 이제 계속 있었는데요. 아마 제가 부모님과의 대화가 깨졌던 시기를 보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대화가 끊겼고 그 대화 끊김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제 안에 방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주 사회에 지금 소통이 어려운 부분들을 네. 그러니까 언어가 달라서 소통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이 언어 자체도 하나의 소통의 매개체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 성품을 통해서 서로 간의 감정을 서로 이해해주고 그 감정을 통해 서로의 생각들을 공감해주면 당연히 그 행동 등을 통해서 서로 간에 이해해줄 수 있는 시간,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고 특히 한국 사회가 더 회복되는 그러한 치유되고, 예, 네. 치유되는 그런 결과가 결과를 나올 것 같아요.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박사님 아무래도 이 이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신데요. 네, 박사님의 아드님으로 네, 알고 맞아요. 있습니다. 저는 아들만 셋을 네. 낳죠. 그리고 네. 키웠는데요. 산전수전 다 겪었고요. 네. 우리 큰아들이죠. 그래서 그렇군요. 제 네. 책의 그 첫머리에 보면 네. 저희 아들하고 아까 관계가 깨졌다, 단절됐다 이러는데 네. 진짜 공부를 너무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네. 이해해요. 왜냐하면 왔다 갔다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유치원까지 1살 때 와서 7살까지 미국에서 유아교육을 유치원교육 다니다가 네. 한국으로 가가지고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거기는 가자마자 받아쓰기를 보는 거예요. 근데 네. 빵점 이러고 봤는데 저희 그 부부는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왜 공부를 못하지? 그래가지고 결국 중학교 때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저희 남편이 너 다음에도 이 점수 맞으면 100대 맞을 줄 알아? 이래가지고 정말 우리 아들 공부 못해서 100대 맞은 아들이거든요. 근데 네. 그때 정말 원수처럼 단절된 채 정말 저는 이 아이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었고 이 아이는 부모를 원수처럼 생각했었고 네. 그런데 이제 성품 교육으로 이렇게 화합되고 화목되고 우리가 미안하다, 고맙다, 정말 네가 내 아들인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하고 이제 강요 명령 지시가 아니라 설득이 아니라 이렇게 요청하고 이런 몇 가지 이런 그 대화들이 바뀌고 그래서 저희가 성품 대화법이라는 책과 네. 성품 훈계법, 성품 양육법 이런 것들을 쓰게 된 것도 다 사실은 이런 아들 덕분이 아닐까. 네. 그랬더니 뭐 변화가 일어나는데 성품은 사실은 생각, 감정, 행동을 다루는 영역이어서 정서가 안정되고 예, 이 생각들이 이렇게 그 열리기 시작하면 행동들이 변화되거든요. 그러면 그 열매들이 91%가 생활 태도가 개선이 되고 60% 이상의 학습의 효과가 온다는 것은 이미 논문들로 이렇게 증거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것을 효과를 이제 저희 큰아들을 통해서도 많이 보고 네. 아들 셋을 통해서도 그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주 내에서도 가트리 USA가 지금 다양한 활동들을 뻗어나가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앞으로의 방향성이나 계획에 대해서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일단 그 모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커리큘럼을 영문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한국에서도 절찬리에 이제 저희 관심 있게 구독자 분들이 읽으셨던 성품 치유책, 성품 이노베이션 책을 제가 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역이 끝났고 이제 책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미 뉴저지와 캘리포니아 쪽에서 번창하게 지금 그추리 USA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5개 이상의 멤버십 학교들이 미국에 있고요. 그리고 더욱더 많은 멤버십 학교들이 관심을 가지고 좋은 놈의 성품학교 그추리 USA에 문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캘리포니아 쪽에서는 저희가 한국에서도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학교가 있듯이 네. 캘리포니아에서도 지금 학교를 세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교를 통해서 정말 한인 사회에 더욱더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영숙 박사님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니까 좋은 성품을 소유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가르치지 않으면 절대로 배우지 못하는 것이 성품이지요. 그래서 그 모델링이 필요한데 그 모델링은 바로 가정에서는 부모고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영적 지도자들이고 사회에서는 이 사회를 움직이는 이런 사회적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다음 세대에 무엇을 가르칠까를 고민하는 것보다 우리 어른들이 먼저 변화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지금 뉴욕, 뉴저지 일대에
부모 교육을 지금 저희가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일반 그런 유치원, 데이케어 이런 유치원과 어린이집들을 통해서 부모 교육을 지금 실시를 벌써 이미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회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의 중요성을 알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이 동부 쪽에 뉴욕, 뉴저지를 떠나 뭐 메릴랜드, 버지니아, 뭐 필라델피아 등등 이 동부 지역에 그 많은 학교들이 참여하기를 바라고 교회들도 참여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부모인 우리들 세대가 먼저 이 변화의 물결 속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TKC 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좋은 나무 성품학교의 성품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셨는데요. 좋은 나무 성품학교의 이 성품 교육이 좋은 나무처럼 잘 뿌리 내리기를 기원하겠습니다. TKC 초대석은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옵니다. 고맙습니다.